급등할 종목이 없다. 품절주 수혜를 기대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이 조금 안 좋은데 그럴 때는 품절주를 좀 주목해야 된다라는 뜻일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뭐 데일리 블록체인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한류 AI 센터라던가 동전주 종목들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 살펴보실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왜 이런 하락장 속에서 나와 주느냐라고 하면은 바로 이 시장이 워낙 지금 수급적인 부분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 매수 주체들도 굉장히 자금력을 동반을 하기가 굉장히 리스크가 큰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적은 돈으로도 주가를 급등시킬 수 있는 바로 이제 동전주 종목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이러한 이 유통 물량 주식이 좀 적은 이 품절주들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장중에 급등했었던 종목들이 있죠. 신라섬유라는 종목의 지금 뭐 지분 분석을 한번 본다라고 하면은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유통 물량 대비를 해가지고 거의 뭐 한 30%밖에 전체 물량의 유통 물량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가총액이 한 500억도 안 되니까 30%면은 한 100억 정도만 유통 물량이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종목이 이제 양지사라는 종목도 본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은 심지어 품절이 더욱더 좀 심합니다. 시가총액이 한 1000억 조금 넘는 종목인데 유통 물량이 지금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좀 품절이 극한 그런 이제 좀 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이 오늘 신라섬유가 장중에 25%까지 급등을 했어요. 이 신라섬유가 그냥 종목들이 뭐 어떤 이유가 있어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증시가 좋지 않을 때마다 움직였었던 부분들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증시가 굉장히 좋지 못했을 때 2017년도 중순 당시 때도 거의 뭐 100% 정도가량 올랐었고 그러면서 지금 2018년도 초에도 이런 식으로 100% 올라갔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7월 달하고 8월 달에도 증시가 무너졌었죠. 단기적으로 지금 일단은 이 신라섬유라는 종목이 한 2,700원 구간까지 한 30~40%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양지사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7월 달, 8월 달에 양지사는 품절주 수혜에다가 바로 어떤 부분이냐? 이 일본 불매운동과 관련된 수혜까지 같이 진행이 됐죠. 양지사가 원래 사업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그 다이어리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로 시장이 좀 불안정할 때 품절 수혜를 받아주면서 7월 달, 8월 달에만 양지사라는 종목이 70% 정도가 급등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오늘 장에서도 장중에 15%까지 급등을 했다라는 부분들 살펴보시고 이런 종목들이 아무런 이유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런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수급이 좀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자금 여력이 조금 리스크가 있을 때 이럴 때 바로 적은 물량으로도 주가를 급등시킬 수 있는 품절주가 올라가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뭔가 급등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오는데요. 두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닥터관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과거에요. 100%씩이요. 그러니까 좀 가볍고 그러다 보니까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한번 뭐 불 붙으면은 품절주 수혜 받은 종목들은 그냥 네. 뭐 한 30%, 50%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100%씩 지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시청자분들한테 언급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금 이 종목들이 예전에 뭐 한 2년 전, 3년 전에 좀 올라갔었던 종목들이 더욱더 좀 급등을 강하게 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지금 체시스라는 종목이 돼지열병 관련된 종목으로 동물방역 관련주로 거의 뭐 단기간에 5배가 튀었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나 2015년도, 2016년도 당시 때 이때였습니다. 바로 대선 정책 수혜주로서 단기적으로 한 500% 정도 급등을 했다가 거의 뭐 주가가 쭉 쉬어가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돼지열병 관련된 내용으로 좀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SDN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과거에 어떤 부분이냐라고 하면은 2015년도, 2016년도 당시 때 이 지금 현재 엮여지고 있는 정책 수혜주라는 다른 쪽으로 정책 수혜주 모멘텀을 좀 받아주면서 이 구간에 있어서 바로 SDN이라는 종목이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 구간이었습니다. 2015년도, 2016년도 당시 때 단기적으로 1,000원부터 2,600원 구간까지 약 200%
10% 정도 올라갔다가 거의 뭐 계속 쉬어가다가 이번에 다시 한번 정책 수혜주로 엮이면서 이런 식으로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러한 새 얼굴들이 나오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뭐 남아산업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우원개발이라던가 정책 수혜주 종목들로 엮이지 않았었던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셨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캐치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2년 전, 3년 전, 특히나 직전 이 대선 시즌에 있어가지고 정책 수혜주로 올라갔었던 종목들 중에 최근 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정책 수혜주면서 품절수 수혜까지 받아주고 있는 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 종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품절주에다가 정책 수혜주. 네, 사실상 지금 뭐 그렇게 따지자면은 다 네. 이게 하셨어요. 신라섬유, 뭐 양지사 얘기하셨는 네. 양지사는 환기 종목이고, 네. 그래서 뭐 안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최근에 급등이 나왔다가 눌림목이 나온 종목이 있습니다. 이 실질적으로 과거로 급등세가 한번 나왔었고요. 품절주인 종목입니다. 바로 한국석유라는 기업이 있어요. 실제 보시면은 주가가 최근에 급등세가 한번 나와줬다가 지금 눌림목이 나온 기업 중 하나를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과거 2018년도에도 보시면 주가 상승세가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계로 뭐 180% 이상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고점 대비해서 완전히 저점세를 다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급등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눌림목이 만들어지고 단기 상승이 나올 수 있으면은 이 한국 석유가 아닐까라는 이 기대감. 근데 품절주라는 게 원래 종목들이 다 좀 이 좋지 못합니다. 흐름 자체가. 그래서 이 한국 석유일지 다른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닥터관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그러면 남아산업과 관련된 총선 수혜주인가 봐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뭐 총선 수혜주로 하니까 네. 너무 뭐 종목들이 많으시니까 좀 못 맞추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남아산업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남아산업이라는 종목 뭐 차트를 바로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2배 이상 급등하기 직전 주가가 8,000원, 7,000원 구간에서 형성을 하고 있었을 때 남아산업이라는 종목의 시가총액도 한 1,000억에서 1,500억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 종목이었어요. 근데 남아산업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이 유통 물량이 한 10% 정도 남짓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100억 정도밖에 유통 물량이 되지 않는 품절주 종목이었다라는 부분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일단은 8,000원 구간에서 17,000원 구간까지 한 100% 이상 거의 뭐 한 일주일, 2주일 만에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풍강이라는 종목도 최근 들어가지고 이 정책 수혜주로서 움직였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올해 연초였습니다. 1월 달에 단기적으로 2,500원이었었던 주가가 5,600원 구간까지 단기적으로 100% 이상 급등을 했어요. 이 풍강이라는 종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유통 물량이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은 약 한 50% 정도밖에 되지 않으면서 이 종목 시가총액이 약 400억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100억에서 20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좀 유통 물량이 모자랐었던 그런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급등했었던 남아산업이라던가 아니면은 SDN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월드, 남선알루미늄 함께 엮이는 바로 이 총선 정책 수혜주면서 품절주인 종목 여러분들이 찾아보신다라고 하면은 어렵지 않게 맞추실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마르스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DISCO. 죄송해요. 다스코. 노래를 못해가지고. 이거 디스코. 디스코. 아니, 우리 다스코. 시청자분들이 디스코 출 수 있는 다스코라 그랬어요. 다스코입니다. 네, 다스코. 다스코인데, 가격 전략 좀 해주세요. 네, 다스코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도시 개발의 이슈도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신재생 에너지 개발 이슈도 있고요.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2020년 총선 정책 수혜주까지 같이 엮여 있는 종목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최근에 급등하는 종목의 특징이 뭐라 그랬냐면은 차트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바로 이 모든 최근의 매물대 라인을 정확하게 돌파를 해주는
급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최근 매물대를 돌파하나 못하나 싶다가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 돌파를 하고 나서부터 주가가 지금 딱 오늘자입니다. 조정을 주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지금 매물대 라인이 상단에 있습니다. 어디 8,000원까지 열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상향 나온다면은 8,000원, 돌파 나온다면 10,000원까지도 정말 크게 볼 수 있으면 종목 중 하나라 보겠고요. 그래서 저는 다스코 같은 경우에는 모든 매물대 돌파한 상태에서 눌림목이 뭐 내일 당장 급등하고 상승한다는 아니겠지만 제가 드린 종목이 대부분 다 당장 가진 않았지만 지속적인 시간을 통해서 우상승이 나오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다스코도 그처럼 안정적으로 보시면 좋은 종목이다 말씀드리고요. 매수는 시초가 이하입니다. 음봉이 나오면 매수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손절가 나이 때는 절대 욕심 부리지 않는 선에서 6,300원 나이 때 꼭 손절가 원칙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300원이 매물대 구간이기 때문에 지키시기만 하면은 아마 거의 뭐 깨지지 않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 나이대를 본다 한다면 일단은 7,500원 돌파, 윗골이 고점입니다. 돌파가 나와야 8,000원 이상까지도 볼 수 있는 구간이라 보겠고요. 그래서 손절가는 6,300원, 목표가는 7,500원 잡으시면서 안정적인 대응 다스코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디스코 아니죠. 다스코가 정답이었습니다. 매수가는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음봉 매수 전략 세워주셨고요. 목표가는 7,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300원으로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